북한이 북중 국경 인근의 전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신형 고체 연료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이 포착됐다고 유엔 안보리 산하대 국제재위가 5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북극성 2형 미사일이 북중 국경 인근에 실전 배치된 사실이 유엔에 의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유사시 한반도에 대규모 미 증원 전력을 제공하는 주일 미군 기지들에 대한 북한의 기습 타격 능력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또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시험 발사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7월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다양한 형태의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기동성 등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두를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특히 5월 4일과 9일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은 비행 궤적이 전통적인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보다 궤적이 평탄화돼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를 북한의 능력이 향상됐다고 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가 처음 공개한 북극성 2형 실전 배치는 기존 액체연료 방식의 노동미사일에 비해 기습적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스커드 노동미사일은 발사 전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미정찰 위성 등 한미 정찰 수단에 사전 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반면 고체 연료 미사일은 사실상 즉각 발사가 가능해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다. 또한 사정거리도 주일 미군 기지 전체를 타격할 정도로 길어졌다. 북극성 2형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지상 발사형으로 개조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2월과 5월 잇따라 북극형 대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 실전 배치 계획을 밝혔다. 당시 북한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며 빨리 다량 계열 생산해 전략군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보고서는 북극형량이 배치된 기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노동미사일이 함께 배치된 곳이라고 언급해 양강도형 저동일 가능성이 크다. 군 소식통은 영동기지는 북중 국경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유사시 한미 양국군의 공습이나 순항미사일 타격이 어려운 곳이라며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대체하는 주일 미군 기지 타격용 신형 미사일을 이곳에 배치한 것 같다고 했다. 북극성 2형은 영자동 기지에서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포함전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영자동 기지에서 오키나와까지는 1600km 정도다. 보고서가 지난 5월 발사된 북신형 미사일이 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두를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힌 것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정경두 국방장관의 언급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신형 미사일 발사에 대해 누구나 쏘는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일관되게 평가절하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우리 패트리엇 등으로 충분히 요격 가능하다고 해왔다. 그런데 이번 유엔 보고서는 지난 1일 미 뉴욕타임스가 북신형 미사일이 미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하는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결론 내렸다고 보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대북 제재에도 전체 미사일 생산 체인을 도착화해왔으며 IM을 위한 1단계 고체 연료 추진체를 개발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함흥 미사일 공장 등에서 고체 연료 연구 개발과 생산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단거리 미사일 추진체에서부터 IB행을 위한 고체 연료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개발 진전이 있다고 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분산 은폐 지하화된 탄도미사일 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관 및 지원 시설도 계속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설들은 숲 등으로 은폐 위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해북도 황주군의 삭감몰 미사일 기지에는 지하 시설로 연결되는 2개의 갱도 입구가 관찰됐다. 북한이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양강도 회장이 I-12 임기지에서의 지하시설 건설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I-12N 부대 지원을 위해 철로를 부설하는 것이 북한의 주요 우선 과제이며 각 미사일 부대와 보관시설 5km 반경 내 여기 있다고 했다. 북한이 올 1월 고고도에서 작동하는 미사일과 지상 간 통신 장비를 확보했으며 북한은 정기적으로 약 2달 간격으로 위성항법 시스템인 GPS나 글로나스의 센서를 취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미사일 시스템 전체를 수출하는 것보다 기술자들을 파견해 공급 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이 이란과 시리아, 이집트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극성 이형 사거리 2000km 넘어 오키나와 미군 사진관. 북한이 지난 12일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이형의 사거리가 2000km를 넘을 것이라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북극성 이형을 89도의 각도로 발사했으며 구박 발사가 아닌 상태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사거리가 2000km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무수단 개량형 아닌 신무기 고체 연료 양 늘리면 고함도 타격 89도 고각 발사 속도는 마하 10 1차로 패트리엇은 요격가 어려워 4드는 마하 14까지 방어 가능. 통상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고 고도의 삶에서 4배로 본다. 이번 북극성 이형의 고도가 550여 킬로미터임을 감안하면 2000km 이상이 나온다. 지난 12일의 실제 사거리 500km를 훨씬 넘어선 셈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하루 뒤인 13일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고각 발사를 했다고 밝혔다. 정상 사격 시엔 주일 미군 기지가 위치한 오키나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사진 크게 보기. 북극성 이형은 단순한 무수단 개량형이 아닌 시무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북극성 이형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1호에서 진화한 지상용 미사일이라며 따로 미사일 분류 넘버를 붙여 새로운 무기로 분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괌을 사정권에 둔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지만 북극성 이형을 훨씬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 북극성 이형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데다 미사일을 쏘는 이동식 발사대를 기존 자유형에서 무한궤도형으로 개조했다. 국정원은 액체 연료는 주입 시 1에서 3시간이 걸려 위성으로 포착한 뒤 선제 타격이 가능하지만 고체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은 5에서 10분에 불과해 사전 포착이 어려워 선제 타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율 형태는 일반 도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무한궤도형은 산악지형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발사 시간은 줄이고 은폐성은 높인 것이다. 양욱 국방안보 포럼 위원은 북한이 이번에 고체 연료의 양을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 없다며 고체 연료의 양을 늘리거나 단을 연결하면 괌의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무한궤도형으로 개조한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 화물차 수출을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그간 중국에서 트럭을 들여다 개조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중국에서 차량 수입이 어려워지자 자체 제작했다는 설명이었다. 문제는 북극성 이형에 대한 선제 타격과 요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2차로 국회 정보위원장은 선제 타격은 북한이 우리를 쏘려는 걸 우리가 가서 부수는 건데 전쟁 수준이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북극성 이형의 발사 속도를 마하 10이라고 밝혔다며 패트리엇-3 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렵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최대 마하 7에서 8의 속도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20에서 4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다.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올 수 있는 북극성 E형의 요격이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미가 연내 조기 배치를 추진 중인 사드의 경우 최대 속도 마하 14까지의 미사일을 고도 40에서 150km에서 요격할 수 있다. 군 북극성 E형의 핵심로 한국솔도. 군 당국자는 중장거리 미사일인 북극성 E형은 전략적으로 괌이나 오키나와를 겨냥할 수 있지만 권총 거리를 소총으로도 쏠 수 있듯이 연료와 비행 각도를 조정해 발사 거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 탑재를 한 북극성으로 한국을 사정권에 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사거리 2000km 늘렸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위문. 북한은 지난 28일 밤 기습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에 대해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지난 4일 쏜 ICB급과 같은 종류임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화성-10 사형을 좌우 각각 8개 바퀴를 단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로 옮겨 지상 발사대에 거친 뒤 쏜 것으로 확인됐다. 대폭 늘린 사거리. 화성-14형은 1, 2차 모두 고각 발사로 진행됐고 1차 발사 이후 24일 만에 사거리를 대폭 늘렸다. 북한이 밝힌 2차 시험 발사의 최고 고도는 37만 24.9km, 비행거리는 998km다. 1차 시험 발사에서 화성-14형 최고 고도와 비행거리가 각각 2800km, 9만 33km였던 점을 감안하면 1차 시험 발사에서는 최고 고도를 900km 이상 높였다. 정상 각도인 30에서 45도로 발사할 경우 1차는 8000km, 2차는 1만 km 비행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는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최대 사거리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 발사 때는 1차 때보다 탄두 무게를 줄이고 연료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4일 시험 발사에서는 약 900kg의 모의탄두를 탑재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500kg 수준으로 확 줄여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사거리를 늘린 두 번째 시험 발사를 성공시킨 점은 미사일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의문. 전문가들은 화성-14형의 대기권 재진입과 같은 핵심 기술 확보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재진입할 때 섭씨 6000에서 7000도 고열과 압력 속에서 탄두를 보호하고 탄두부가 일정한 형태로 깎이도록 해 오차 없이 예정 궤도를 비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북한처럼 고각 발사를 하면 엔진 추력의 상당 부분이 중력을 이기는데 소모돼 대기권 재진입 심화 20 이상인 IBM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진입 속도가 늦으면 발생하는 열과 압력도 낮아져 기술 검증이 어려워진다. 또 고각으로 대기권을 나간 미사일은 고각으로 재진입하기 때문에 정상 각도보다 수월하게 대기권 진입이 가능하다. 북한이 정상 각도로 화성-14형을 발사할 경우 대기권에 비스듬히 재진입하면서 튕겨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은 화성-14형을 분석한 논문에서 고각 발사 방식으로는 재진입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이 ICB급 능력을 과시했지만 이를 실전 운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또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발사 장소는 10여 곳 정도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